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요. 참고인과 피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고인과 피의자에 대해서 진술을 받아낼 때 그 어떤 그 적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진술을 받을 때 이렇게 나는 사법경찰관인 나는 얘네들한테 강압이라든지 아니면은 윽박 지른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이 없었다. 그리고 절차를 준수해서 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법경찰관이 경찰이 윽박질러 갖고 막 강압적으로 조사해 갖고 어쩔 수 없이 하지도 않은 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과학 장비가 지금 많이 발달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이런 과학 장비를 동원한 바로 규정을 갖다가 몇 가지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진술을 받아낼 때 영상 녹화거든요. 이 영상 녹화에 대해서 참고인과 피의자에 대한 좀 다른 좀 차별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차별 규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명문 규정에 있는 거를 공부하고 명문 규정에 없는 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참고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피의자가 어떤 것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참고인이라는 것은 현재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죠? 범죄의 혐의는 없어요. 혐의는 없으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당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바로 참고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은 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진술 거부권 고지하면 저 아무 말도 안 할래요? 아무 말 안 해버리면은 참고인 왜 데리고 왔어? 데리고 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참고인에 대해서는 바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다 X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X. 진술 거부권 고지할 필요가 없죠. 얘기를 듣기 위해서 참고인을 불러왔는데 진술 거부권을 갖다가 고지하고 뭐 얘기해 주게 되면은 얘가 아무 말도 안 해버리면 얘 데리고 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인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의 고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규정에도 없고요. 그런데 피의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의심, 피의자의 의자는 의심 의자거든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쉽게 해서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받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훗날 이 사람 피의자는 검사가 기소를 하게 돼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피고인이 될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자에 대해 진술을 받아낼 때는 반드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되겠죠.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참고인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요 영상 녹화거든요. 이 영상 녹화. 이 영상 녹화에 대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 녹화를 하는 데 있어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내가 지금 너 진술을 받는 것을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우리 형사소송법 244조 2에 피의자 진술의 영상 녹화다 해갖고 제1항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경우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해서는 미리 그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을 명문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피의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규정에도 없고. 그죠? 그래서 요걸 좀 아셔야 되고 또 그거와 대조적으로 바로 이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영상 녹화 사실을 미리 알려준다는 이런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웬만한 것은 참고인도 피의자 조사의 규정에 이제 준용한다 이런 규정은 있거든요. 그런데 명백하게 참고인에게 영상 녹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라 하는 규정은 따로 없어요. 형사소송법에서. 그런데 이것은 규정하고 있어요. 참고인에 대해서 영상 녹화를 할 경우에
동의를 반드시 받아라고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제 221조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221조를 갖다가 읽어드리자면 제3자의 출석 요구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인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은 제3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3자. 그죠?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제3자겠죠. 그러니까 참고인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미리 알려주는 거에 대한 것은 참고인은 규정이 없고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상 녹화 시 미리 알려줘야 되고요. 또 그와 대조적으로 이 동의의 여부, 바로 영상 녹화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 여부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그 동의 여부가 규정이 없어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까먹으면 시험장에서 계속 헷갈려요. 되셨나요? 그리고 헷갈려 하실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은 참고인은 사건에 대해서 진술할 그 사건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그죠? 보충적으로 진술을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술 거부권의 고지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 위해서 불러들인 사람인데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 버리게 되면은 저 아무 말도 안 할래요. 저 왜 이 사건에 제가 관련돼야 됩니까? 하고 그냥 진술을 안 해버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참고인 뭐라 불렀어 얘를. 그죠?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리겠죠. 그래서 참고인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의 고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의자에 대해서는 현재 혐의를 받고 있고 훗날 이 사람이 검사의 공소 제기에 의하여 바로 피고인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도표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실제 우리 2024년도 3월 16일 날 시험에 보시면 당시 정답 처리됐던 게 2번이었는데 봅시다.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고 여기까지도 맞아. 이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주고 여기까지도 맞아. 근데 피의자에 대해서 동의 여부가 있어 없어? 법 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거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그랬는데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상 녹화에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시험 문제 잘 나왔고요. 변호사 시험 문제, 그 다음에 또 검찰, 법원 계속해서 줄기차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셔야 돼. 되셨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영상 녹화 시 미리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미리 알려주는 거. 참고인은 별다른 형사소송법에서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금 244조의 2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미리 알려주라고. 그죠? 근데 지금 규정에는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는 없지만 판례상 유사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거 좀 봐봅시다. 자, 참고인. 자, 판례로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영상은 아니고 음성 녹음이었는 건데 판례 번호는 2011도의 3509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 바로 관계인 진술을 받을 때 녹음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진술을 받아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좀 읽어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녹음한 경우 그 녹음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 능력 유무에서 소극 이렇게 나왔거든요. 소극이라는 것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극이라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참고인이지만 그죠 관계인 참고인이지만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형사소송법이 어렵냐면은 어떤 경우는 된다 그러고 어떤 경우는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성질을 달리하는 사안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되고 이럴 때는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형사소송법을.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지금 2011도의 3509 판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죠.
자, 특별사법경찰관리 정도로 해당해서 우리 행정법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 그 위원 직원이 미리 바로 음성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바로 진술을 받아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그 진술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 역시 이것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거든요. 35098래. 그래서 이거 최근에 2017년에는 뭐 법원직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경찰 간부. 그 다음에 뭐 2016년, 17년 이럴 때는 뭐 국가직에서도 나왔었고 뭐 경찰 시험은 뭐 물론이고 뭐예요 승진 시험도 물론이죠. 뻔질나게 잘 나오죠. 그래서 요거 선거관리위원회 바로 직원이 바로 관계인 진술 받을 때, 그러니까 참고인 진술 받을 때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은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 도표 까먹으면 안 돼. 요 도표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참고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 고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피의자는 어쩐다?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 녹화를 할 때 진술 받을 때 영상 녹화를 하잖아요. 그 경우에 영상 녹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피의자입니다. 참고인은 별다른 규정은 없지만 우리 판례상으로 경찰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관계인의 진술, 바로 참고인의 진술을 받을 때 미리 알려주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는 거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의의 여부예요. 자, 동의. 영상 녹화 시 동의가 관련된 것은 참고인은 반드시 그 동의를 받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영상 녹화 시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은 바로 요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까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거 시험 나오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사례를 들어 갖고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이거? 맞는 얘기죠. 그죠? 진술 거부권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이거는? 바로 피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인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나를, 경찰관을 도와주는 사람 아니니, 그 진실을 알려주는, 도와주는 사람 아니니, 이 사람에게 진술 거부권 고지해버리면 참고인이 저 진술 안 할래요 하고 입 딱 다물어버리면은 이 사람 왜 불렀어, 쓸데없이. 그죠?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참고인에 대해서는 어쩐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쟁점이 되는 건 요건데, 요것도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피의자와 참고인, 그죠? 우리 법 규정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피의자 아닌 자 요런 말을 쓰고 있어요. 같은 말이죠. 참고인이나 피의자 아닌 자라는 말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참고인이나 바로 피의자 아닌 자라는 말은 이 두 개의 용어는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말. 자, 이 경우에 피의자와 참고인 아닌 자의 동의를 얻어 영상을 녹화할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거죠. 여기서 동의를 얻어서 영상 녹화할 수 있는 것은 참고인이고요. 피의자는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내가. 그죠? 자, 도표 다시 한번 가볼까? 자,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뭐니?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참고인이죠. 221조에 규정하고 있죠. 221조,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목은 제3자의 출석 요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읽어보면, 법조문을 읽어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피의자 아닌 자라는 것은 바로 참고인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되셨나요? 그리고 영상 녹화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는 피의자는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244조 2에 규정하고 있어요. 244조 2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어설피 공부하면 틀리죠. 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 244조 2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거기 보시면은 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거에 있어서 영상 녹화를 반드시 피의자 진술을 받을 때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저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 해서 임의 규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영상 녹화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그 대검 예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영상 녹화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검 예규에. 그래서 그 대검 예규까지 뭐 공부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적어도 요 정도 우리 시험에 나와서 공부해야 될 것이 나온 것으로서 요거 있잖아요. 요 도표. 진술 거부권은 참고인에게는 고지할 필요가 없고 피의자에게는 고지하여야 되고 영상 녹화 시 미리 알려주는 것은 참고인은 규정은 없지만 판례로서 영상이 아니라 음성 녹음이었는데 미리 알려주라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피의자에 대해서 미리 알려줘야 된다는 건 244조 2에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영상 녹화 시 동의를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것은 참고인이었다는 거. 피의자는 영상 녹화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자, 요 도표를 머릿속에 꽉 잡아 놓으셔야 돼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고, 그렇죠. 영상 녹화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임의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 그 피의자에게 영상 녹화한다는 사실을 어쩐다? 미리 알리라는 거예요. 미리. 요거는 법 규정에 있잖아요. 미리 알려주라고 아까 제가 읽어줬잖아요. 그죠? 그 법조항을. 근데 동의라는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그래서 요 2번이 틀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요 도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자. 자, 피의자는 어쩐다? 진술 거부권 고지하고 그리고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 영상 녹화된다는 거 미리 알려줘야 되고 단지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참고인은 어쩐다? 진술 거부권 고지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영상 녹화 시 미리 알려주는 거 규정은 없으나 판례로서 영상은 아니었고 음성 녹음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판례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동의 같은 경우 참고인은 반드시 받으라고 221조에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 도표를 꼭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매우 중요한 강의니까 영상 2번, 3번 계속 돌려보시고요. 꼭 좀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